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은 겁니다. 지금 한 2주 동안 4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0월 2일 수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에다가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영상 못 올려드렸기 때문에 전체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지표, 중기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드렸죠. 정확히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까지 조정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로 봤을 때 17,450포인트 부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월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100 선물지수로 봤을 때 좀 눌렸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주에는 확인하고 가시라라고 언급해드렸죠. 정확히 현재 구간 눌리면서 이번 주 진행되고 있고, 자,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나스닥 100 선물로 봤을 때 19,500포인트까지 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지금 삼각 수렴의 안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삼각 수렴의 하단 라인 까지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죠. 자, 그대로 지금 조정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고 단기 지표, 중기 지표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으로 봤을 때 110달러 부근입니다. 110달러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동 상황인 것이죠. 중동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10달러가 왔다라고 해가지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삼각 수렴 상단 라인 뚫어주면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정고점 부근에서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과매수권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에서 제가 알려드릴 때 매수하신 분들 지금 구간에서 한 10%, 5% 정도만 비중 축소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바닥 구간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8월 9일 날에도 테슬라, 엔비디아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8월 9일이 이 바닥 구간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FXI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FXI죠. 저희 파란색 선 라인과 빨간색 선 라인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으면서 모아갔었고, 자, 멤버십 커뮤니티에서도 9월 18일 FXI, 9월 19일 FXI 매수 타점 잡으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은 겁니다. 지금 한 2주 동안 4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시간 외에서도 6.5% 매우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종목이 큰 상승 보여준다면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분산 투자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분산 투자와 더불어 한국 주식 투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에 한국 주식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도 짧고 큰 수익 나와주고 있죠. 오늘도 종목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단기지표, 중기지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고, 자, 이러한 조정이 짧게 나오면 갈색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66달러, 좀 깊게 나온다라고 했을 땐 58달러 부근입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보시면 되겠고, 가격에 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후 반등하는 것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마찬가지로 단기지표, 중기지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추세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죠. 좀 짧게 조정 나온다라고 했을 때 노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32달러, 좀 깊게 나오면 파란색 선 라인 27달러, 이 전 저점 계속 지켜주던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단기, 중기 다 과매수권에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해 드리면서 수익이신 분들 조금 비중 축소해 나가시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노란색 선 21선까지는 일단 조정이 확실실해 보입니다. 이제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을 하는지 보고 제가 또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BI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TO 같은 경우 초록색 선 라인을 넘어주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이번에도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단기 지표, 중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이러한 하락은 16달러 강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16달러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베스트는 16달러 오기 전에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하면 장기 지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어제 4.5%까지 상승을 하다가 2%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자, 이번 주에 지지유 반등 구간이 나온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어제까지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안 좋게 되면서 TMF도 시간 외에서 1.2%가량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는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초록색 선 라인 56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갈색 선 라인 저항을 받으면서 한 차례 조정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상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중기 지표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노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58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 지표가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직 조정의 단계가 끝나지 않았죠. 여전히 하락 추세 단기 지표는 보여주고 있고 중기 지표도 하락 추세입니다. 자, 일단 1차적인 조정 라인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조정 라인 빨간색 선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406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406달러 지지를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전고점 부근을 뚫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일단 애플로서는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초록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222달러 깨지 않으면서 지지 후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뚫어주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한 번 더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꾼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계속적으로 갭을 메꾸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러한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 96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96달러에서 지지하면서 반등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루시드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그룹 어제 전체적인 시장 하락으로 같이 하락을 보여주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 2%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는 갈색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3달러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지지 후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자, 중기 지표 이제 막 바닥 구간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빨간색 선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고 떨어졌죠. 가장 중요한 게 초록색 선 라인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7.6달러고 7.6달러 부근에서 한 차례 지지 후 다시 한번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7.6달러가 또 다시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아이온큐는 아직도 지지를 하면서 완벽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초록색 선 61선 지지하면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갈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8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죠.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도 지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죠.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의 조정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박스권 상단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540달러 지지를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니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 우리가 목표가로 잡고 있던 파란색 선 라인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7%가량 상승 중에 있고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현재 N자형 상승 파동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만약 파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8달러 이 위에서 하락하는 음봉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델타 에어라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에어라인스 전고점 부근에 저항 라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죠. 단기, 중기, 장기 다 과매수권에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만약 파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49달러 깨지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더 큰 비중으로 축소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크라운 캐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캐슬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자, 우리 멤버십 분들 이미 모아갔었던 종목이고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니 쌍바닥을 보여주면서 상승 중에 있고 단기 지표 상승, 중기 지표 이제 막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퍽서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퍽서던 또한 이미 우리 멤버십 분들 매수 타점 잡으면서 모아갔었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충분히 지금부터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퍽서던도 크게 봤을 때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종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베릭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릭골드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요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자, 이미 멤버십 분들 이때 매수 타점 잡으면서 들어갔었고 지금 중동 정세로 골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대로 봤을 때 $19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퀴닉스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계속 상승 중에 있죠. 에퀴닉스도 이미 우리 바닥 구간에서 모아갔었고 지금 노란색 선 21선 또다시 타고 반등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914 잡으면 되겠고 만약 에퀴닉스가 $870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땐 큰 폭으로 비중 축소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 갈색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28가 깨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계속 보유를 할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아직까지는 중기 지표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 멈추고 제지를 하려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도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요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다음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단기, 중기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19.5 부근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한 차례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N면 분할이 진행되었고 파란색 선 라인 정말 중요하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깨지 않고 있는데 만약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땐 비중 축소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가격으로 봤을 때 $40입니다. $40 깨지면 비중 축소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초록색 선 라인 저항 맞으면서 조정 중에 있고 자, 일단 이러한 조정은 $21 부근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21까지 조정 후에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면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깨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선 라인 계속 지지했던 라인인데 가격대로 봤을 때 $162 깨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162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짧게 조정 마무리되면은 갈색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378고 만약 깊게 조정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선 라인입니다. $315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반등이 나오겠죠.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자, 1차적으로는 노란색선 라인 $562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2차적으로는 $553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중기가 과매수권에 있다고.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같은 경우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승 추세 안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자, 단기 지표 바닥 구간 이번 주에 다 다질 거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전고점 부근 저항을 받고 있죠. 단기 조정을 보여주었고 단기 지표도 하락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 구간으로 다지면서 반등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멤버십 커뮤니티 글 올려드릴 테니까 꼭 봐주시면서 투자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